우리는 저번 과제를 통해서 일상 속 불편함 또는 개선 사항을 찾아보며 새롭게 제공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되었고 수많은 정보가 공유됨에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불편함의 개선, 해결 방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신박한 아이디어에서만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는 맞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약 1년 정도 학교 근처 애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의 최대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강아지들입니다. 단골 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넓은 애견 카페를 한 번이라도 가본 강아지는 집 앞에서 산책을 시켜줘도 계속해서 떼를 써서 다시 애견 카페에 내려오면 그제서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단골 손님이 된 것이죠. 즉 사람의 의지보다는 강아지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여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렸지만 방문하는 손님 중 열의 7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아지가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는 모습,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며 불안해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강아지들의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려면 강아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출된 불편 사항 및 개선 방안들입니다. 이천포항이라는 매우 넓은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뛰다 보면 강아지들도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푹신푹신한 인조 장비를 더욱 확충해서 깔아두었습니다. 정신없이 놀고 나니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댕댕이들이 주인의 곁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가게 곳곳에 강아지용 일회용 물그릇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름에는 강아지들도 너무 덥습니다. 강아지들이 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대부분 사장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의 의견이 반영된 리모델링 사항은 이러합니다. 실제로 덩치가 작은 강아지들은 자신보다 큰 강아지를 보면 겁내거나 경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무서워서 마음껏 뛰어놀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를 보고 가게에서 낭비되던 잉여 공간을 10kg 미만 소형견들을 위한 운동장으로 새로 신설하면 어떻게 하는 의견을 사장님께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고 올해 초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올해 4월에 해당 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개장하였습니다. 아직 개장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아지들이 정말 편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준과 동시에 견주분들과 편히 쉬다 가실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저희 애견 카페의 최종 목표이자 가게 철학입니다. 물론 위 같은 개선 사항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애견 카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어 가게 매출이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고 손님들의 리뷰 역시 긍정적인 리뷰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 개선 없이 그저 가게를 그대로 운영했다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현재로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주 고객인 강아지들은 더 놀기 편한 애견 카페로 더 옮겨갔을 것이고 우리 카페의 매출은 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강아지들의 놀이 공간을 더욱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견주분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며 힐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었다면 저희 애견 카페의 긍정적인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많은 혁신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가 아닌 럭셔리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의 전기차, 아이폰, 네트워크 효과보단 목적지 도달의 우선순위를 둔 우버, 기업 인도 남자들의 면도 습관을 바꾼 질레트 등등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이들이 유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뜩여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문, 또 현재에 대한 의문에서 이들의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왜 전기차는 럭셔리하면 안 될까? 애플은 휴대폰에 꼭 버튼이 있어야 하는가? 우버는 가장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질레트는 인도인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시장을 공략하였습니다. 즉 현재를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와 함께 제가 듣는 강의에 모든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저 또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 친구가 궁금해져 유튜브에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챗 GPT에 대해 강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해당 강연에 따르면 챗GPT가 놀라운 이유는 이러합니다. 먼저 챗GPT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름의 의미는 미리 학습한 내용을 변환해서 제공한다입니다. 학습이 핵심인데요. 해당 AI의 작동 방식, 다시 말해 알고리즘은 과거와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만 챗GPT가 읽은 책의 양, 다시 말해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확연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기계학습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진 100장을 보여주고 둘을 구별시키면 오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습 가능한 사진이 1000만 장도 넘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의 구분은 물론 종까지 세세하게 구분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즉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임 개발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제 친구도 챗GPT가 짜내주는 코드로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했을 때에도 저는 그다지 큰 놀라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챗GPT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AI가 출연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2016년을 그대로 2016년으로 바라본 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에서 시작한 AI는 딥러닝으로 점점 발전되어 2023년 챗GPT라는 이름으로 새로 탄생하였고 AI 기술은 인터넷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첫 등장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빌 게이츠의 결과 함께 현재 이 순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이 스마트폰의 개념을 만들었고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던 것처럼 이제는 AI의 등장이 새로운 시장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혁신가가 될 수는 없지만 현재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도 MZ 세대가 존재할까요? 미래에는 AI 네이티브라는 새로운 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 자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습 과정이 점점 축소되어 지식의 정의가 완전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즉, 현재는 미래이고 미래는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에 갇혀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다가올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진보만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단순히 흘러간 시간의 차이를 두고 현재와 미래를 구분짓기보단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얼마나 진전되었고 새로워졌는지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미래를 규정하며 우리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현재 예술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